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권성동, 조혜진 의원 출사표 던진 가운데 윤핵관 대 비핵관의 구도 이렇게 언론 평가하고 있고요. 양자 대결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당선인과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겠다, 할 말은 하겠다 강조하고 있는 권성동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예, 권 의원님 그 원내대표 나가셔서 원래 그 대선 끝나고 우리 프로 그 최경영의 최강시사 고정해 주시기로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들었었는데 아직 앞으로 뭐 또 하면 되죠. 예. 원내대표 하시면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오실 거니까요. 예. 출마의 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국민의 그런 도움으로 예. 정말 5년 만에 최초로 이제 정권 교체를 일으켰는데 예. 근데 뭐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또 민주당은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부 발목을 또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래서 집권 1년차 원내대표 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역대 정부들이 실패한 이유가 분석해 보면은 이 청와대의 권력이 집중되고 또 여당이 청와대의 그런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를 했어요. 역대 정부가. 예.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은 우선 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예. 또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야만 당도 살고 또 정부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뭐 대통령 당선인과 이제 깊은 그런 신뢰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지금까지 제가 할 말은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강단으로서 대통령과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제가 적임자가 아닌가.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지방선거도 승리할 수 있고 예. 또 이렇게 승리하는 또 여당을 지속할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감히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깊은 신뢰관계였고 그러나 할 말은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이름 붙인 거 있지 않습니까? 청취자 게시판에 다들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담긴 겁니까? 원내대표 선거 출마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핵관의 표현도 이제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예. 사실 뭐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서 그런 네이밍을 한 건데. 예. 뭐 핵심 측근은 맞습니다만은 저는 사선 국회의원 권성동이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윤석열을 통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윤석열 후보를 도왔던 것이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도와서 정권 교체 이렇게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공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예. 그런 표현으로 뭉뚱거려서 마치 무슨 이권이나 또 무슨 권력이나 탐하는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자꾸만 표현되는 건 좀 지양이 돼야 된다. 부정적 뉘앙스가 있는 것 같다. 당선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정치적 공격 많이 받았고 그렇지만 뭐 개인적으로 억울했지만은 제가 굳이 변명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께 가장 직원과 쓴소리를 많이 한 사람이 저고요. 예. 또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맡은 것도 저고 또 제가 그 초기 경선 때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이라든가 대선 핵심 공약 이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아요, 제가. 예.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원내대표로서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하여튼 원내대표가 되면은 이 정부와 또 당선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그런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잘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스스로 뭐 핵심 측근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핵심 측근 이렇게. 그렇죠. 무슨 제가 이름을 불러주세요. 제가 국회 상원적인 법사위원장까지 역임하고 사무총장까지 역임한 권성동인데. 그럼요. 예. 그냥 사선 중진 의원 권성동 이렇게 표현해 주면 제일 좋겠습니다. 예. 사선 중진 의원 권성동 의원님은 원내대표 출마하고 김태흠 의원은 충남지사, 그다음에 김은혜 의원은 경기지사.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윤 당선인의 의중이 깔린 거다, 포석이다.
친윤 체제 강화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우선 김태흠 의원이 충남지사 출마하는 거는 충남이 이번 대선에서 그래도 승리를 했고, 예. 그런데 현역 의원 중에 다른 분들이 출마할 그런 의사가 없었고, 또 마땅한 그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아마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김태흠 의원도 의원직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출마 결심한 거는 선당 후사의 그런 정신을 보여줬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김태흠 의원도 삼선 의원이신데, 예. 왜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지 무슨 누가 권유하고 공고했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이 난 결단을 존중하고, 또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인 그런 장래성이 굉장히 높은 분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분도 그런 자신의 정치적 장래, 그다음에 경기지사의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그 중요성, 이런 것을 두루 판단하고 많은 주변의 의원들이라든가 또 주변 분들의 그런 강력한 권유를 받아서 출마 결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할 말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인수위나 윤석열 정부 지금 국내 정세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 거는 뭐 다들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떤 점에서 좀 우려를 하세요? 또 윤석열 정부 자체 우려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은 출범 초기 때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없고요. 예, 예. 다만 제가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큰 장점이 쓴소리를 잘 수용해요. 그렇죠. 생각이 굉장히 열려 있거든요. 예. 대화를 해보면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데 또 인간적인 신뢰관계라든지 이게 없으면은 최고 권력자고 그렇게 쓴소리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작은 조직에서도 그 조직의 수장한테 쓴소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예. 이게 뭐 대한민국의 정점이 있는 분한테 그런 직언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청와대 비서관 있을 때도 네. 저는 바른 소리를 많이 했던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대화를 해보면 잘 그 접점이 찾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김현정님 같은 경우는 우리 청취자 중에 진행자님 예.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어떻게 생각하냐고 좀 물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우려는 되기는 되는 것 같아요. 지지율도 그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고요.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예. 아무래도 대선 직후고 또 지방선거가 남아 있어서 예. 그 여야 진영 간의 그런 프레임이 아직도 그대로 지속이 됐기 때문에 예. 좀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예. 그 다음에 용산 이전은 청와대를 해체하겠다는 것이 핵심 공약이고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 핵심 공약이거든요. 그렇죠. 그 청와대 해체라는 말은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종식하겠다는 당선인의 결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번 들어가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들어가니까 못 나오셨잖아요. 5년 동안. 예. 그런 이제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당선인께서 또 청와대 한번 들어가면 그 좋은 데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주변에서 경호상의 문제, 안전상의 문제 이렇게 거론하면은 나오기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가겠다. 그리고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건 결단입니다. 그래서 용산으로 이전을 하고 청와대가 개방돼서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를 관람하게 된다면은 여론은 충분히 반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차츰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차츰 이렇게 잘 부지를 물색해서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견도 제가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이런 역사적인 과업, 이 청와대를 해체한다는 건 역사적인 과업이거든요. 이런 과업은 아주 결단력 있게 빠르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이건 인수위와 관련된 건 아닌데 당에서 말이죠. 9890님이 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강용석 가로세로 연구소 소장입니까?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 국민의힘에서 다시
준 건데 이거는 좀 지지도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신경을 안 쓰는 건가? 이렇게 지금 질문하셨어요. 글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아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예.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복당 시청해가지고 이제 서울시당에서는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고 그다음에 최고의 의결만 지금 남겨놓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지금이 최고에서 잘 논의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 아까 이제 민주당이 자꾸 이제 그 출범하기도 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선 공약인 청와대를 해체해서 국민에게 돌려주고 예. 그래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또 예비비 뭐 뒤늦게는 일부 줬습니다만은 예비비도 지금 못하겠다. 작고 액수가 작고. 그 부분에서 계속 비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출범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또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이기도 한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반대를 하냐. 그래서 그걸 제가 발목 잡는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좀 벼르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청문회는 어떻게 뭐 총리든 장관이든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 몫이기도 하고 그게 국회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저는 뭐 대찬성입니다. 다만 그 검증 기준, 도덕성의 잣대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와 같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그런다면은 그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한덕수 총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즉 민주당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분이고 부총리 총리 다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15년 전에 그렇게 도덕성이라든가 자질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총리로 지명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적절치가 않다. 그건 좀 피해야 된다. 그래서 검증은 하되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검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 그 대선 때도 주장했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이거는 지방선거 전에 합의가 가능할까요? 국회에서? 지금 지방선거가 오늘이 7일인데 50일 조금 더 남았거든요. 그렇죠. 50일 앞두고 이렇게 선거구를 확정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선거구 개편이라든가 선거 방식을 자신들이 주장했다고 해서 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이건 졸속이다. 그리고 이거는 게임 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본 적이 없거든요. 결국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 대선 때도 그랬지만 그 추경 그다음에 50조 원 소상공인 지원 이거는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민생 법안인 거죠? 그렇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손실 보상하겠다. 이거는 뭐 우리 후보도 국민에게 약속을 했고 이재명 후보도 약속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야당이 민주당도 반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액수를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가능한 하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채 발행은 만약 한다 하더라도 최소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화하고 정부에서 이제 그 예산안을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이렇게 준비해서 제출하면 알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식 하기 전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아마 정부에서 빨리 준비를 하면 가능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진행상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이 최경련이 최강시사 나와가지고 그 규모가 약간 좀 축소돼야 될 것 같다. 그거는 일단 빨리 처리하고 그 취임 전에 한 20조 원, 30조 원 규모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20조 원 정도 규모.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이 대선전에 17조가 나갔잖아요, 그죠? 50조 중에. 그래서 나머지 이제 33조 정도가 더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수위에서 잘 준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재정을 푸는 것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있고 또 금리 상승 압력이 또 있단 말이죠. 이거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그렇게 되면 침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불안감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추경과 물가 상승 압력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 상승 요인을 다 억제를 시켰거든요. 특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상승 요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로 밀어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문재인 정부가 새 정부 출범 이전에도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먼저 올려라?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렇지만은 이 자영업자들의 그런 고통은 최고의 민생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민생 문제 해결에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이 민생 문제 해결을 못한다는 거는 그는 좀 본말이 전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했던 자영업자 지원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이 일종의 이제 이재명 죽이기 정치 보복 너무 정광석화 같다. 그러나 김건희 씨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는 요지부동 꿈쩍도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보복이라는 거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는 것이 정치보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김혜경 씨의 그 법인 둘러싼 법인카드 그 유용 횡령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만약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김혜경 씨나 김혜경 씨 측근이 이걸 사용했다면은 이거는 불법의 문제죠. 이건 정치보복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자체의 부당성을 공격하는 거는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공격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김건희 씨 그 주가 조작의 이런 부분은 거의 1년 반 이상 검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그 처분도 안 하고 있어요. 최종 처분을. 이런 것이 바로 정치보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문제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뭐라고 하는 거는 정략적인 내로남불이다. 아마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